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도 아침 6시 30분이면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네, 서 기자, 저희 무슨 기상속입니까? 저게 구치소에서 매일 나온 노래인데 사실 저 노래도 저도 저 노래를 매일 들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저 노래가 매일 나오는데 검찰에서 저 노래는 퇴근 시간에 나오거든요. 딱 6시가 되면 저 노래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법무부 산하 쪽 기관에서는 6시 반, 기상할 때 6시 반, 또 퇴근하는 6시에 딱 틀고 이 법이 얼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이고 또 법을 지키고 살면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이 어떤 전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듣는 노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처음 수감되는 날 독방에 들었을 때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 어떤 사연입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은 그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이제 구속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기 직전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교도관이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노래도 6시 반이면 이제 기상송으로 듣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낯설겠죠. 현재 수감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감 생활이 그만큼 어렵고 또 자기가 영예로 또 당 대표로 대통령으로 살아온 인생과도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받아서 두꺼운 옷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 기자, 얼마나 이렇게 생활이 다르고 힘들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날씨를 보면 사실 환절기라서 낮에는 좀 덥지만 또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또 구치소는 그 밤에 되면 더 춥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온도가 더 낮다라고 이렇게 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 영치금으로 이 두꺼운 옷을 사 입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외부로 느껴지는 온도도 온도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구속이 됐었던 또 정직 대통령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회고록을 펴내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닮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현수 기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요? 네, 오늘 출간이 됐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이제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 구세에 내놓을 재물이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라고 언급을 했죠. 5.18 민주화운동을.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는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런 약간 핍박받아서 내가 제물로 올려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와 상당히 겹친다는 시각들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 십자가를 진 예수의 비유를 해서 그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핍박받는 예수의 비유를 한 건데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이순자 여사와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다 권력을 내놓고 시효도 없이 치고 또 치고 구족을 멸하는 식으로 그냥 부관 참시까지 당했잖아요. 분이 안 풀릴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난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긴 굿에 내놓을 재물이었다라는 이야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냈다. 자기 잘못들은 하나도 없고 다 여론이 잘못하고 언론이 잘못하고 주변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저기 말에 수긍을 할지는 참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검찰 방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앞두고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구치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서하나 기자,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검찰이 이제 처음으로 방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유독 한 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가 이 구치소를 찾았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진 건 당연했겠죠.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애하러 가신 거 맞습니까? 전달권 있습니까? 연락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합류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회장님. 네, 서 기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양희 변호사,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오늘 구치소를 방문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의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치소에는 변호인들이 갈 수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 즉 이제 고용되지 않은 변호사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구치소 측에서 두세 번 정도까지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뒤에는 이 선임된 변호사만 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서양희 변호사가 방문을 한 것은 단순히 이 가족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이 앞으로 향후 변론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접견 시간이 사실 2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쯤에 들어가서 11시 55분쯤에 나왔는데 이 내부 수속을 밟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상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입장까지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변호인단을 총괄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좀 변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서 수감까지 됐다 이런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서 변호사가 합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책임론까지 나오는 건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 저희 손봉규 변호사가 출연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박 전 대통령에게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때문에 이게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의 전략 실패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낳은 결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무엇보다 이 변호인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희 변호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 당연히 이 가족이자 여성이기 때문이겠죠. 이 구치소 생활은 남성에게도 쉽지 않은데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족이자 여성인 서양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조금 다소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해결해주고 의견을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양희 변호사의 이 변호사 선임설이 힘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서양희 변호사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만약 힘을 합친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가족이 함께 하는 부분, 뭐 박지만 이지 회장이 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 전격적으로 삼성동 자택을 찾았고 옥바라지는 내가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희 변호사가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해서 이제 가족으로서 함께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겐 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서한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뭐 가족과 감정을 푸는 건 감정을 푸는 거지만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서양희 변호사가 크게 도움이 될지 또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또 서양희 변호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지 뭐 지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서양희 변호사는 뭐 가족이라고 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다른 변호인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선임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만큼 또 재력이 되겠느냐 이런 관측도 되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 체불을 했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최 기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일각에서는 돈이 없어서 수임료를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처음에 500만 원밖에 못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금액 10억 원을 비롯해서 한 37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을 못 줬다. 이런 거는 홍데스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변호인단이나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건 전략이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아니, 잘못 화제 속으로 잘못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동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어떤 변호인단의 잘못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또한 구속까지 됐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조금 바뀔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제가 만약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면 유영아 변호사를 계속 선임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양희 변호사와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서양희 변호사 외에 오늘 박근영 씨 남편인 신동호 공화당 총재도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요. 서양희 변호사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 총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뭐 100만 원대는 되나요? 아,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고요. 네, 우리 살림살이가 안 좋잖아요. 5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되시고요. 마음만 쩌나. 이 두 권만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 책은 내가 쓴 발표한 책이고, 이 책은 이제 그 대한민국 전역의 사찰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의 영정을 모신 기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인정보 및 접경 관련을 일체 거부를 했어요. 네,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했던 모습들인데요. 일종의 돈과 영치금과 책을 좀 전달했지만 접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한원 기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만약 바꾼다 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일까요? 개인 목적일까요? 요거 한번 평을 한번 해주시죠. 전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혹시 누군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조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대응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헌재 탄핵부터는 법리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이 변호인단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얘기되는 건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영역에서 법조를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저희가 잊지 않고 취재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